안녕하세요. 돈 버는 ETF 이야기하는 ETF 읽는 시간의 희찬입니다. 이번 달러 투자 시리즈 영상에서 제가 무슨 이유로 달러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저는 약 5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모두 달러 관련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외화 RP와 달러 현금에다가 247만 원 정도 투자를 해놓은 상태이고 국내 주식이라고 쓰여 있지만 국내 상장 달러 관련된 ETF에 245만 원 정도 투자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리즈 1편 영상에서는 달러가 현재 약세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었고 이번 2편 영상과 다음 3편 영상에서는 달러가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수많은 경제 지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경제 지표를 보면서 달러가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경제 지표를 보면서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번 시리즈 1편에서 4편 영상을 모두 시청하게 되면은 다양한 경제 지표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오늘의 영상도 잘 집중해서 봐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미리 눌러주시고 영상을 시청하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요?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달러가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경제 위기가 곧 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제가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을 드려야겠죠? 지금부터 그 이유를 수많은 경제 지표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지표는 미국의 ISM 제조업 관리자 지수, 다른 말로는 ISM 제조업 PMI 지수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50을 기준으로 해서 50보다 위에 있으면 제조업 경기 확장 국면, 50보다 아래에 있으면은 제조업 경기 축소 국면으로 해석을 하는데 실제로 주황 색깔 박스 그래프를 보시면은 50보다 하락했을 때마다 미국은 경기 침체와 위기가 항상 발생했었어요. 현재도 50 이하를 계속 보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제조업 시장은 굉장히 안 좋은 시기이다. 과거에서 봤던 것처럼 어떠한 위기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시기예요. ISM 제조업 PMI 지수의 세부 지표를 보면은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신규 주문과 고객 재고입니다. 먼저 신규 주문을 살펴보면은 최근 신규 주문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는 더 하락하지는 않고 둔화된 모습을 보이지만 이 또한 50 이하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신규 주문이 매우 안 좋은 상태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 주문이 없다는 것은 곧 기업이 생산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제조업 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게 돼요. 또 고객 재고를 보면은 최근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재고가 쌓인다는 것은 일단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곧 이 또한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현재는 살짝 꺾이긴 했지만 한 번 꺾인 걸 보고 이제는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과거에도 이렇게 꺾였던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물론 이 지표가 앞으로 더 오를지 혹은 더 하락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그때 가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전반적인 제조업 시장은 매우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제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미국의 시장은요, 제조업이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업이 3분의 2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제조업 시장이 미국의 경제의 30%, 서비스 시장이 미국의 경제의 7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제조업 시장을 볼 게 아니라 서비스 시장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틀린 말은 절대 아니지만 우리가 제조업 시장을 보는 이유는 제조업 시장은 경기를 선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조업 시장을 분석하는 거예요. 제조업이 있어야 서비스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짓고 물건을 만들어야지 이거를 판매할 서비스 직원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제조업 시장은 경기를 선행하는 지표이고 서비스 시장은 경기를 후행하는 지표로 쓰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미국 경제는요 점점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서비스 시장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ISM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를 살펴볼 건데 이것도 똑같이 50을 기준으로 50보다 위에 있으면 서비스 시장이 좋다 혹은 50보다 밑에 있으면 서비스 시장이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50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서비스 시장이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세부 지표를 보면은 다른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서비스업의 신규 주문을 살펴보면은 50보다 위에 있기는 해요. 하지만 최근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는 둔화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문이 더 늘지는 않고 있는 시기입니다. 또 재고 지수를 살펴보면은 재고량은
물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감소해야지 신규 주문이 발생을 하는데 재고가 높게 쌓여 있으니까 주문이 없는 거고, 무엇보다 재고는 계속 쌓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신규 주문도 앞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가격을 보면은 서비스 가격은 최근에 계속 하락하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 미국의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서비스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서비스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곧 미국의 물가가 하락한다는 것과 같은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절대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결국 수요가 감소한다라는 뜻입니다. 수요가 줄어들면은 시장은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현재 미국의 서비스 시장은요, 아직은 좋습니다. 다만 절대적인 수치를 본다면 아직은 좋지만 점점 둔화되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됐고 앞으로의 영상도 빠르게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